자, 지금부터는 이제 컨퍼던스 인터벌과 관련된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 R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좀 그 의미를 갖다 좀 더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을 갖다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CT라고 이렇게 약자 써놨는데 어떤 환자군이나 그 대상군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만 이제 나누는 방법은 랜더마이즈드 메소드로 해서 랜더마이즈드 메소드를 통해서 나눈 다음에 한쪽 군은 치료하고 한쪽 군은 치료를 하지 않거나 무슨 플라세보를 주거나 또는 뭐 그 컨트롤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양군 간의 치료 효과의 차이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그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원인이 아니고 그 치료 효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상당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적어도 이제 2번 이상의 RCT, Randomized Control Trial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더욱 확신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한 번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uncertainty는 첫 번째는 샘플링과 관련된 에러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샘플링과 관련 없는 에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샘플링과 이제 관련된 에러는 우리가 p-value나 이런 걸 갖다가 0.05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연히 20번 중에 한 번은 우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했을 때도 정말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해서 똑같이 나오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샘플링과 관련 없는 그런 에러를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는데 랜더마이제이션이 예를 들어 봉투로 전달되었다. 근데 환자에게 실제로 그 랜더마이제이션 그 봉투를 이제 오픈하기 전에 봉투를 불빛에 비춰보면 미리 이 환자가 트리트먼트군에 배정될지 컨트롤군에 배정될지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랜더마이제이션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겠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랜더마이제이션 트라이얼,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랜더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논의할 것은 주로 이제 샘플링 에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p-value가 컨벤셔널하게는 0.05보다 낮으면 시그니피컨트하다고 하고 우리가 상당히 이제 리얼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p가 0보다 크면 not significant하다 해서 이제 그런 효과에 대한 에비던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무조건 p-value 0.05면 확실하다. 0.05보다 크면 그거는 없다. 그런 효과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상당히 조금 성급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p-value 0.05보다 작으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저자에 의하면 unwise. 이게 이제 BMJ에 있는 아티클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현명하지 못한 일이고 만약에 0.05보다 크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효과가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 해석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리뷰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파워가 부족해도 p-value가 0.0보다 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더 다루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unwise 정도가 아니라 잘못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0.05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써오긴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0.05라고 하면 20명 중에 한 번은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p-value가 0.5보다 크다는 것도 이게 실제로 증거가 없다는 그런 에비던스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에서 비슷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유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guilty 이렇게 되죠. 하지만 유죄의 반대말은 무죄다 이게 아니고 not guilty라고 합니다. innocent가 아니고 not guilty라고 하는 건데, 즉 유죄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죄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not guilty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significant는 not guilty의 의미와 똑같이 이게 우리가 그 리얼 이펙트가 없다고 할 만한 리얼 이펙트가 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지 리얼 이펙트가 없다는 에비던스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거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이제 퀘스천은 하얀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얀 까마귀를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한 100마리, 200마리 봤는데 하얀 까마귀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하얀 까마귀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not significant 나왔을 때는 이것이 그 리얼 이펙트가 없다는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p-value가 여러 가지로 그냥 p-value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이제 그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p-value보다는 confidence interval을 대신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아예 p-value를 쓰지 말자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p-value가 어떤 때는 너무 성급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갖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잘못 결론을 짓게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제 관습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의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학에서도 p-value가 실제로 잘 없어지는 않는데, 다만 항상 컨피던스 인터벌을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p-value가 유의하다 하더라도 이펙트 사이즈는 상당히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펙트 사이즈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value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항상 같이 보고 판단하라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베이스라인 이제 디프레션에 이제 어저스먼트를 하고 나니까 이제 디프레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치료가 있는데 4달째 봤을 때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 어떤 협력적인 치료, 그러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 음악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거 했나 보죠. 제가 이 논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콜래보러티브 케어를 받은 군은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해서 mean depression score, 우울증을 나타내는 스코어가 더 낮았다. PHQ-9이라고 하면 우울증을 나타낸 우울증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는 그 설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높으면 더 우울증이 있는 건데, 이제 그 PHQ-9으로 한 mean depression score가 얼마나 낮았냐? 1.33 정도 낮았다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p-value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사라지고 mean depression score가 더 낮았는데 p-value는 0.009였다. 이렇게 뚝 잘라서 얘기하니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지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95% confidence interval을. 그래서 0.35에서 2.31만큼 95% 이제 confidence 95%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0.35에서 2.31에 걸쳐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민값이 1.33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잠깐 동안 이 비디오를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뜻인가? 우리는 이것을 샘플을 한 거죠. 결국은 리얼 이펙트는 어딘가에 있는 거죠. 리얼 이펙트를 추정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콜래버러티브 케어를 하면 실제로 그 리얼 이펙트는 0.35에서 2.31만큼 PHQ-9을 더 떨어뜨린다 하는 게 0.35에서 2.31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러니까 진짜로 더 떨어뜨리는 정도가 요 사이에 평균 1.33이고 그 범위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제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한번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시고 또는 요 비디오를 보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를 한번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날 때 과연 그것이 맞았는지 아니면 다르게 표현했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하는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것보다 콜래버러티브 케어를 하면 우울증이 0.35에서 2.31 그 사이로 그 점수가 더 좋아질 확률이 95%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조금 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